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욱입니다. 오늘 저희가 2차 회의 특위 회의를 앞서서 일부 순서로 특별 강연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한 법조인의 입장이라는 연재로 협회 고문 변호사이신 우리 김준내 변호사님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올리면 우리 김준내 변호사님께서는 1인 1개소법 합헌 수호 및 사무장병원 척결, 의료 영리화 저지 분야에 선봉에 서신 대표적인 법조인으로서 2005년 3월 공채 1호 변호사로 건강보험공단과 처음 인연을 맺으신 이래 2020년 작년 16년간 근속하시고 이후에 이제 퇴직하셔서 작년에 이제 6월 26일 날 김준내 변호사 사무실을 법률사무소를 개원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이런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을 위한 우리 기나긴 그 법적 공방을 우리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우리 김준내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런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그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단순한 의료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공단과 의료기관 간의 법적 분쟁 등 의료 행정에 대해서도 탁월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 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그리고 의료 운영 방식에 또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이런 의료 사고, 의료 행정 소송에서 이 다양한 의료기관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법률적 조언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그 건강보험공단, 법원, 의료계를 모두 이해시키는 그 건강보험 관련 학술 자료를 또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또 학술적 그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1인 1개소법 관련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입법 방향에 대한 논문을 또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준내 변호사님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준내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의료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의료인 면허를 자동으로 박탈되는 그러한 그 중요한 내용이 현재 이제 입법 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가로서의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강의와 관련해서 지금 떨어져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떨어져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발음의 전달상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의료인 면허박탈 입법안에 관하여라는 이런 자료를 강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저는 4가지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입법안의 배경 및 내용. 그래서 왜 이런 입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률안의 이제 검토 자료, 각종 이제 그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오간 그런 위원회라든가 그런 이제 유권 해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부 그리고 의료인 그 관련 유관단체 입장을 한번 제시를 해볼 거고요. 네 번째로 이제 최종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 발표 자료는 1에서 3번까지는 지난번에 그 의협에서 발표가 있었던 자료지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입법안의 배경 그리고 내용.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입법안이 배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적 요구입니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그런 의식이 좀 많이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인들은 전문 직종인데 이에 대비해서 의사의 강력 범죄 비율을 좀 살펴볼 때에는 이런 사회적인 높은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형평성입니다. 전문 직종 다른 타 전문 자격사들의 어떤 면허 취소 사유와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직종 간의 특수성을 그러면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과연 변호사는 어떻고 의료인은 어떠냐, 좀 특수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지금 큰 흐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그 발표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그럼 사회적인 요구는 어떠냐? 의료인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변호사하고 어떤 그 범죄 비율이든가 이런 걸 비교한 표입니다. 여기 보면 단순 비교한 표인데, 상단에 의료인의 경우는 그 20만 건, 변호사의 경우는 26,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인원수입니다. 위에 의사 밑에 20만이라는 것은 의료인의 숫자고, 변호사 밑에 숫자는 변호사의 숫자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근데 범죄 수를 보니까 의사의 경우는 137건, 변호사의 경우는 13건, 그리고 이 강력범죄 중에서도 강간, 그리고 유사강간, 강제추행 3개만 뽑아서 놓고 봤더니 변호사를 오른쪽 표입니다. 변호사를 1로 봤을 때에 의사는 7.6배의 어떤 수치가 나타나더라 이런 제시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좀 상당히 이제 큰 것 같지만, 자, 이걸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의사의 경우에는 단순한 그런 의료인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의사 12만 명, 그리고 치과의사 3만 명, 한의사 2만 명, 수의사까지 2만 명 합쳤을 때의 숫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만 있죠. 등록한 변호사 숫자로 한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앞페이지로 가서 의사의 어떤 그 왼쪽 표의 상단에 보면 통계가 137이라는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비율이 수의사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발의된 그런 입법안의 내용을 보면 의료법 8조에 개정 내용이 들어갑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박탈이 된다는 취지인 거죠. 5호 같은 경우에 그 신설이 되고 6호도 이제 신설이 됩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관련해서도 이 빨간색으로 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빼겠다는 이런 취지인 거고요. 자, 면허증에 이제 박탈을 했다가 재교부할 때도 재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재교부할 때는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앞에 제시한 그 입법안에 대해서 복지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박민주 의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법 32장에 그 강간과 추행 이런 범죄들하고 강도 강간, 성폭법들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의료 관련 법령 현재 있는 그런 걸 추가해서 위반이 될 수 있는 박탈이 될 수 있는 그 법은 모든 법령을 다 담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규정화해서 범죄를 특정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그 종류와 관계없이 선고받는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에 파산 선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복지위원회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서도 국회가 입법을 하기 때문에 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의료행위 특수성 그리고 대상 범죄와 직무 관련성, 타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의견을 제시했고요. 근데 현행 그 의료법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 행위 중에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직업 그리고 자격에 어느 정도의 준법성, 윤리성을 입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신중한 전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사를 필요합니다. 박민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 법령 현행 의료법 규정은 의료 관련 법령인데 여기서 일반화되어 있는 그 형식의 그런 규정 말고 모든 법을 다 제시를 해서 열거를 해가지고 명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결격이 필요한 범죄는 모든 법률에서 직접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조금 축소한 듯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법령을 다 폭넓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두 의원이. 자, 그 다음 절차로 법사위 이 절차를 거쳤죠. 그 내용을 보면은 주요 내용이 의료인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논의되었고요. 의료인도 변호인, 공인, 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돼야 한다. 근데 의료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면허 박탈해서 제외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논의됐고요. 자, 이제 그 법사위의 이제 검토 보고서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복지위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회의록 내용인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법사위의 검토 보고서 내용입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의 강화와 관련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고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 한계에 대한 법리를 준수해야 한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오고 갔죠. 자, 여기까지 앞서서의 내용이 입법안을 제시해드리고 그 입법안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내용 그리고 법사위에서 내용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률안에 대한 앞서 제시된 법률안에 대한 어떤 그 입법 자료들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법제처에서 과거에 법령 기반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어떻게 보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법 규범의 해석의 법령 해석의 정권은 사법부한테 있고 행정부에서도 이제 행정 해석을 하지만 행정부의 해석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법제처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이 결론입니다. 두 가지식으로 얘기할 때 두 가지 부류를 나눠봅니다. 변호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윤리성이 필요하고 공정성의 담보가 필요한 그런 직책이라는 겁니다. 전문 작업사들이긴 하지만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을 받게 되면 그런 전과가 남게 되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여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공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책이 아닌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 관련성을 고려해서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를 한정해야 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경우에는 의료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죄의 종류와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 사유로 해가지고 특정 영업의 수행, 자격의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죄, 예를 들어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이런 자까지도 해당 사업에서 그리고 자격에서 박탈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은 과연 이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고요. 설령 그런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침해 최소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382회 국회 이제 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죠. 결격 사유는 전문 자격의 건전성을 유지를 위해서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특정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반 행위와 직무 행위와의 추행과의 관련성, 자격 제한의 필요성과 제한되는 기본권의 형량, 그리고 형량을 해야지 되고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사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이제 보고서에 담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복지부 입장 그리고 관련 단체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입법안에 대해서 파산자에 대한 결격 사유는 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과실범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면허 재개교 영구적인 금지보다는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서 재개교 금지 기간을 구분해서 규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의협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한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과잉 규제다. 타 직종과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직무 연관성 그리고 무관한 규범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면허 취소 두 번의 면허를 박탈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를 소극적 그리고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한해사협회 같은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 침해다. 침해의 취소성에 원칙이 반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최종적인 정리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입법안이 태동이 된 그런 배경하고 그렇다면 입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입법안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는 관련 자료들, 입법 자료들, 그 법조치권 해석이라든가 복지부 입장 이런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 유관단체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법리적인 의견으로서의 최종 의견입니다. 자, 의료인의 업무는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생명권과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부동산, 금융, IT 등 무수히 중요한 분야가 많지만 보건의료, 즉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제1의 가치를 갖는 분야입니다. 특히 코로나 현 시국에 전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은 의료인이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한의 법리인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그 과잉금지 원칙 중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침해 최소성 원칙이라는 것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이 있다면 이를 모색해야지 되고 곧바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침해 최소성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 안대로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강력범죄가 아니고 파렴치한 범죄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고려의 여지 없이 곧바로 면허를 박탈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직무인 의료행위와 아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인해서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의료인의 면허 취소 규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료 관련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범죄가 아니라 의료 관련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하는 규정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과 같이 금고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합헌을 내린 게 아닙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 규정, 즉 모든 그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 관련 범죄를 전제로 한 그 현행 규정이 침해를 취소하는 방법이라고 이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처럼 논의되고 있는 모든 법을 다 듣는 그것이 최소한의 방법이 아니라 현행 유지되고 있는 의료 관련 범죄의 경우에만 제재를 하는 요게 최소화하는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끝납니다. 이에 비해서 의료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이와 별도로 의료인이 면허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때 의료인의 면허 박탈은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 처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중의 제재는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제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준수합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뭐냐면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제재를 아무 상관이 없는 제재를 갖다 조건으로 끌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죠. 근데 만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대로라면 의사면허를 곧바로 박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된다면 법률이 나서서 행정처분에 앞서서 법률 자신 스스로가 부당결부를 강제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자가 입법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입법자에게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준 국민적 합의를 귀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법자가 무조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국민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국민들, 즉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메모를 달았는데요. 불작용 내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달았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러 의료인들의 입장을 모아서 단체의 입장을 내기도 하고 뭐 전공의 파업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단체 행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안에 있어서 뭐 집회결사, 집시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부과해버린다 하면 사실은 의료인 면허를 박탈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어떤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곧바로 침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려스러우니까는 행동에 나설 수가 없겠죠. 이거는 결국에는 의료인의 그 입장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조인의 입장으로 기재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2021년 2월 22일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법률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입장문을 통해서 과도한 규제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의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법안 철회를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희 취업 같은 경우에는 그와 달리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인 강력 범죄로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기구를 설립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인의 자율징계권 이 보장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국회와 의료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엄격히 비윤리적 강력 범죄로 제한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 협회는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생중계로 이렇게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실시간 들어오는 질문을 저희가 방송 후에 이 녹화 편집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막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대표로 우리 김윤혜 변호사님께 지금 이제 3월 4일이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회에서도 이미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발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향후에 이 의료법 개정안에 일정과 전망이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와 또 의료인 단체와의 대화와 어떤 조정을 위한 노력 이런 관점에서 끝으로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법이 곧바로 사후적인 어떤 형벌로 제재를 하겠다 이거보다도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료인 단체라든가 이런 자율적인 의무교육도 좋고 기회를 주고
그게 제대로 효과가 없을 때 이때는 또 뭐 외부 위원들이 관여하는 그런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고 그게 안 될 때는 나가서 뭐 이제 입법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금 그 현 시국에서 갑작스럽게 그 강력한 입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진행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인 단체 그리고 시민 단체 이런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친 다음에 충분히 의견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면 그 다음에 진행돼야 할 것이고 이번 법사위에서도 이 내용이 이제 다시 아직은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 보다 신중한 그런 심사숙고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진행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그 3월 법사위에서는 또 선거 일정도 있고 또 그 의료인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런 합당한 그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 지금 좀 더 신중한 검토 쪽으로 이제 기조가 접어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3월 중 뭐 졸속 강행 처리는 안 하는 걸로 일단 돼 있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국회와 의료인 단체 간에 또 필요하면 또 시민 단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러한 그 의료법 개정안이 또 중차대한 의사 면허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잘 처리되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 국면에서 우리 뭐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등등 의료인들이 간호사 등등 얼마나 이제 어려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에서는 안 된다. 이런 코로나도 타개하고 또 우리 국민적인 합의하에 이런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와 의료인 단체가 논의를 통해서 현명한 해법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특위에서 오늘 우리 협회 고문 변호사이신 김윤래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 긴급하게 초청 특별 강연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생방송 이후에도 내용들을 잘 자막 편집해서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또 질의응답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